1985년 여름 한강 고수부지. 엄마! 엄마! 5살 민호의 작은 손이 물 위로 튀어나옵니다. 손가락이 공중을 휘젓습니다. 물살이 거칩니다. 장마철의 강은 무섭지요. 갈색 물이 회오리를 치며 흐릅니다. 민호야! 엄마의 절규가 들립니다. 안 돼!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민호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엄마! 작은 입술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햇빛은 물표면 위로 반짝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점점 어두운 곳으로 내려갑니다. 엄마! 따뜻했던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그리고 의식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물에 떠내려간 어린 아들과 평생 그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머니, 이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재회의 순간은 한 여자가 할머니의 뺨을 후려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약 4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나 좀 봐요. 1985년 여름 한강 고수부지에서 5살 민호가 모래성을 쌓으며 소리칩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고 탑을 만듭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이 땀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민호 정말 잘하네. 40세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았습니다. 여보, 수박 좀 먹어요. 정숙의 남편 강태수가 수박을 썰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탓에 팔뚝이 굵고 피부가 까맣게 탔습니다. 민호야, 수박 먹자. 조금만요. 이것만 다 만들고요. 민호가 모래성의 조약돌을 조심스럽게 얹습니다. 정숙이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 그녀는 모래성을 쌓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는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속상해했던가요? 병원도 가봤고 무당에게도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죠. 35세가 되던 해 정숙은 포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둘이 살아요. 그래요. 너무 애쓰지 맙시다. 하지만 바로 그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5세의 나이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임신 6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기가. 그러게요. 하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인가 봐요. 36세의 민호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힘들었습니다. 당시엔 고령의 산모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기다렸어. 정숙은 민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건강하게 자라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요. 여보, 민호가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 늦게 왔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니 고맙네. 태수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숙이 수박을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 이번에 병원 갔더니 키가 또 많이 컸대요.
그래? 우리 아들은 나중에 나보다도 클 거야. 당연하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정숙이 민호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민호야, 수박 먹자. 네. 민호가 껑충껑충 뛰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작은 몸이 앞으로 넘어집니다. 대구르르 경사면을 따라 몸이 굴러 내려갑니다. 모래가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민호야! 정숙이 소리칩니다. 급히 일어서려다 다리가 꼬입니다. 민호야! 태수가 전력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풍덩 민호가 물에 빠집니다. 엄마! 작은 팔이 물 위로 튀어나와 허우적거립니다. 민호야! 민호야! 태수가 옷을 입은 채로 물로 뛰어듭니다. 철뻑 큰 물소리가 납니다. 물살이 거칩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수위가 평소보다 높고 흐름이 빨랐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간다. 아빠가. 태수가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정숙도 물로 뛰어들려 합니다. 아주머니, 안 돼요! 물살이 너무 세요! 주변에 있던 낚시꾼이 정숙을 붙잡습니다. 나요! 놔달라고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정숙이 발버둥치며 소리칩니다. 목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릅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민호야! 아! 민호야! 민호의 작은 몸은 이미 빠른 물살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필사적으로 헤엄칩니다. 팔을 잇는 힘껏 젓고 다리를 차올립니다. 민호야, 아빠야, 아빠. 손이 닿을 듯 말 듯합니다. 하지만 물살이 더 빠릅니다. 안 돼. 태수의 몸도 거센 흐름에 휩쓸립니다. 여보! 정숙이 절규합니다. 누군가 119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물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민호의 작은 손이 물 위로 한 번 더 튀어나왔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민호야! 정숙의 절규가 한강변을 가릅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오릅니다. 구름이 해를 가립니다.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구조되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아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버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집에 들어가야 해요. 태수가 정숙을 조심스럽게 일으킵니다. 싫어요. 민호가 올지도 몰라요. 엄마를 찾을지도. 여보, 나 민호 없이 못 살아요. 대체 어떻게 살라고? 여보, 민호 좀 데려와요. 제발. 정숙이 태수의 가슴을 두 손으로 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42세와 40세,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15년을 기다렸는데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집에는 민호의 사진만 놓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호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숙은 매일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물을 떠서 놓았습니다. 민호야,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일을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민호의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옷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민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보, 정숙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응, 태수는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부가 민호를 가진 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은 5년 만에 끝났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늙어서 못 지켰어. 엄마가 젊었으면 더 빨리 뛰어갔을 텐데. 정숙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의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콜록, 콜록. 여보, 병원 가봐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체중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어느 날 정숙이 휴지통에서 피 묻은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병원 가요. 당장 가야 해요. 정숙이 태수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였습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으면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제대로 일도 못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요. 안 돼. 그럼 당신은 어디서 살려고? 당신 목숨이 더 중요해요. 제발. 정숙이 울먹였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금으로 치료비를 댔습니다. 정숙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수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여보, 태수가 병상에 누워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왜 그래요?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민호를 못 지켜서. 여보,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고 가서.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정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3일 후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3세였습니다. 정숙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41세의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하얀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정숙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를 민호를 위해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더 했습니다. 빌딩 청소, 아파트 계단 청소, 사무실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오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괜찮아. 정숙은 밤마다 파스를 붙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월세방에는 민호와 태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너도 건강하게 지내야 해. 여보, 나 잘하고 있죠? 혼자서도 잘 버티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선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5년 만에 강물에 떠내려갔지요. 민호야,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숙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라는 긴 세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51세가 되었어요. 청소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모았지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웠으니까요. 아주머니, 오늘 좀 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할게요. 정숙은 대걸레를 들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폈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월세방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와 태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노야. 여보, 여전히 정숙은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0년째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10년간 쓰지 않고 일만 했더니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돈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민호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민호를 만날 수 있다면, 그날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땅을 사신다고요? 젊은 부동산 중개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기만 좀 하려고요. 얼마짜리 땅을 보시는데요? 500만 원으로도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00이라? 있긴 있죠? 서울 외곽이에요. 경기도랑 경계선 쪽인데 솔직히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중개인이 대충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개발 계획도 없고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아무튼 싼데 정 땅을 사고 푸시면 그거라도 사시던가. 정숙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가격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 딱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인가요? 그렇죠? 뭐 나중에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죠. 30년? 50년? 아니면 평생 안 될 수도 있고요. 중개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잘못 쓰면 다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나한테 쓸 곳도 없잖아. 이거 살게요. 예? 진짜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계약서 써주세요. 아니, 아주머니, 진짜 사실 거예요? 이거 정말 쓸모없는 땅이에요. 괜찮아요. 살게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노야, 엄마가 땅을 샀어. 너랑 아빠를 위한 거야. 언젠가 그 땅에 너희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 거야. 정숙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정숙은 65세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청소 일을 했습니다.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더 아파지고 허리도 자주 삐끗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일해야죠. 안 하면 뭐해요. 정숙은 계속 일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민호 생각, 태수 생각. 그 생각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할머니 땅 있잖아요. 그 땅! 네. 무슨 일인데요? 개발돼요.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정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신도시요? 네. GTX 노선도 지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대요. 그럼 그 땅이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할머니 팔 거예요? 지금도 최소 3억은 받을 수 있어요.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파시면 제가 가격 잘 받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요.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은 73세가 되었습니다.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상가가 생겼습니다. 정숙의 땅은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팔면 30억은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30억이요? 네. 아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서요. 정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3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더 기다리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팔게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최종적으로 100억에 팔렸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중개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 100억이 되다니. 이건 기적이라고요. 정숙은 통장을 받았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지요. 무려 100억이었습니다. 여보, 민호야. 엄마가 부자가 됐어. 정숙은 집에 돌아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당신도 민호도 없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숙은 75세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월세방에 살면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할머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러고 사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부자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이게 편해요. 정숙은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돈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1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정숙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에도 늘 통증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청소를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쉬면 돼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보세요. 제대로 치료받아야 해요. 그래야겠네요. 정숙은 병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다정한 정형외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병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한 대기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랑 허리가요. 처음 오신 거죠?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대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친절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잘 대해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처음 만난 의사는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심장이 이렇게 뛰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무릎이랑 허리가 청소 일을 하는데 요즘 너무 아파서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픈 건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많이 심해졌네요. 아이고, 그동안 많이 참으셨네요. 한번 볼게요. 의사가 정숙의 무릎을 만져봤습니다. 조심스럽고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엑스레이 찍고 다시 보시죠. 검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까요? 완치는 어렵지만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주사 치료랑 물리치료를 병행하시죠.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힘드시면 언제든 오세요. 정숙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납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원장님 성함이? 정민호 원장님이세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정숙의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민호? 우리 민호와 이름이 같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정민호 원장은 늘 친절했습니다. 정숙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청소 일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민호 원장은 늘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정숙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민호 원장을 볼 때마다 민호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민호도 이 나이쯤 됐을 텐데.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38세였을 것입니다. 원장님은 자식이 있으세요? 어느 날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이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면 제 아들 생각이 나서요. 아, 아드님이 계세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그런데 정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시군요. 분명 좋은 곳에 계실 거예요.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양쪽 부모님 다 계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양부모님이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죠. 양부모님이요?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저는 고아였거든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고아원에 갔다가 지금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정숙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참 주책이네요.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정민호가 웃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환자와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가 원장님 생일이래요. 그래요? 몇 살이세요? 38세래요. 젊으시죠? 정말 친절하신 분이에요. 실력도 좋으시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38세.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38세였을 것입니다. 원장님 생일이구나. 뭔가 선물을 해드려야 하나?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료도 잘해주시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그래. 선물을 사드리자. 작은 거라도.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청소 일을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백화점이 문을 닫기 전에 가야 했습니다. 정숙은 청소복을 입은 채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갔다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백화점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비싼 곳이었으니까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성복은 어디에 있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층입니다. 직원이 정숙의 청소복 차림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은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 올라갔습니다. 남성복 코너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장, 셔츠, 넥타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옷들이 모두 비싸 보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했습니다. 넥타이가 적당할 것 같은데. 넥타이 코너로 갔습니다. 여러 색깔의 넥타이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네킹이 멋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청록색 넥타이였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거 괜찮네. 원장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숙이 가까이 다가가 넥타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소재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자켓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넥타이 좀 보여주세요. 여자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건 말씀이세요?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마네킹이 메고 있는 거요. 아, 이탈리아 브랜드 제품이시네요. 죄송한데요. 저 넥타이가 마지막 제품이에요. 지금 저 할머니께서 보고 계세요. 점원이 정숙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정숙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저거 할머니가 살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거만했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살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살 거면 비켜주시죠? 저도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런 명품 넥타이를 뭐하러 사요? 돈 낭비잖아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고요. 점원, 저 넥타이 가격이 얼마예요? 여자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50만 원입니다. 봐요, 할머니. 50만 원이에요.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 돈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할머니 같은 청소부가 명품을 사? 웃기지 않아요? 저도 사람인데요. 사람? 거지 같은 행색으로 백화점에 와서 명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꼴 보기 싫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백화점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돈 있어요. 이 넥타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정숙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하여튼 웃기네. 그래요? 그럼 증명해봐요. 여자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정숙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있었습니다. 점원, 적어 주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손님. 점원이 넥타이를 가져왔습니다. 포장을 준비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정숙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사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그거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여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아들?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할머니 생각해봐요. 할머니 같은 청소부가 50만 원짜리 넥타이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부 엄마가 이걸 주면 아들이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이거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자의 말이 정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선물이고 뭐고 안 사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알겠죠? 정숙은 천천히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호 원장이 부담스러워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 괜히 원장님을 불편하게 만들 순 없지. 점원, 저 넥타이 주세요. 포장 예쁘게 해주시고요. 여자가 승리한 표정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네, 손님. 점원이 넥타이를 받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휴, 역시 돈이 없었나 봐요. 허세만 부리고. 여자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러게요. 50만 원도 없으면서 무슨 명품을. 점원도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정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가슴이 허전했어요. 밖으로 나왔더니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화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낡은 청소복,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원장님한테 부담만 됐겠지. 그 여자 말이 맞아.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호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민호의 목에 매인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록색 넥타이였습니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넥타이였습니다. 원장님, 넥타이 새로 하신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요? 네.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생일 선물이요? 네. 아내가 사줬어요.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어때요? 민호가 넥타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민호 원장의 아내였단 말인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네. 잘 어울리세요. 정숙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늘 그랬듯 친절했습니다. 정숙의 무릎을 살펴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천만에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정숙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납을 하기 위해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넥타이를 볼 때마다 백화점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지. 그때였습니다. 거기 좀 비켜봐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도 정숙을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자가 비웃듯 다가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청소부 할머니 아니에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치료비 낼 돈은 있는 거죠? 여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제 일입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백화점에서도 돈도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리더니 여전하시네. 여기 원장이 제 남편이에요. 오늘 남편이 넥타이 했던데 봤어요? 잘 어울리죠? 여자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역시 명품은 품격 있는 사람이 해야 어울려요? 할머니 아들 같은 사람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할머니. 내가 도와준 거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할머니를 말렸잖아요. 여자가 킥킥거렸습니다. 할머니 사실 돈 없었잖아요. 제가 안 말렸으면 망신이죠? 그쵸?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제발 좀 백화점 같은데 갈 생각 말고 주제를 알고 사세요. 이왕이면 병원도 좀 옮기시고요. 알았죠? 저는 그냥... 뭐? 아직도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이 편하고 좋아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정숙은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 거지 같은 할망구가 생각해서 말해줬더니 뭐라고? 여자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제 일에 상관 마시라고요.
백화점이든 병원이든 저도 가고 싶은 곳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닥쳐요. 거지 주제의 말대꾸는. 그 순간 여자의 손이 정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얼얼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또 한 번 여자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손톱이 정숙의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아! 정숙이 뺨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할망구. 당장 나가. 여자가 또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민호 원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정숙에게 꽂혔어요. 피 묻은 뺨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호가 여자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호의 두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그만하지 못해? 민호가 손을 들어 여자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치료부터 받으시죠. 민호가 정숙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아닙니다. 상처를 치료해야 해요. 민호가 정숙을 진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원장님 부인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할머니 불쌍하게.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소독약을 들고 정숙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따가우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습니다. 원장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니에요. 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하지만 며칠은 불편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팔을 걷어붙이며 다른 약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숙의 눈이 민호의 팔에 꽂혔습니다. 팔뚝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원장님, 그 흉터. 아, 이거요. 민호가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렸을 때 다쳤어요. 언제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억을 잃기 전에 생긴 것 같아요. 기억을 잃기 전이요. 네. 끓는 물에 데웠나 봐요. 양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구조됐을 때 이미 이 흉터가 있었다고.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 오래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3살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놀다가 냄비를 엎질렀습니다. 끓는 물이 팔에 쏟아졌습니다. 으앙. 민호야. 정숙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 못 봐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어린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흉터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 혹시 하나라도 기억하는 게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기억하는 게 제 이름이에요. 민호라는 이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 민호야. 하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 아마도 친어머님 목소리 같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장님, 1992년 여름 한강에서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설마.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야, 우리 민호 정말 살아있었어.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엄마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엄마. 엄마? 정말 제 엄마예요? 엄마. 민호도 정숙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민호야. 정말 민호구나. 살아있었구나. 40년을 기다렸어. 네, 살아있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곁에 있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강물에 떠내려간 아들과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어머니. 두 사람은 드디어 다시 만났습니다. 1시간 후 민호와 정숙은 진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지난 4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에서 민호를 잃은 일, 남편을 잃은 일, 혼자 살아온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버텨온 세월, 하루도 잊지 않고 밤마다 민호에게 말을 걸었던 세월을요.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엄마 혼자 어떻게 버티셨어요? 괜찮아. 이제 너를 만났잖아. 정숙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에 빠진 것도, 엄마 얼굴도.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어렵고 충격도 컸을 테니까. 다만 꿈에 자꾸 누군가 저를 안고 우는 꿈을 꿔요. 그리고 민호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엄마였나 봐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몰랐는데 엄마가 기억하시나요? 민호가 팔의 화상 흉터를 만졌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3살 때였어. 부엌에서 놀다가 냄비를 엎질렀어. 엄마가 정신없이 설거지하는 사이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어. 치료받았지만 흉터가 남았어. 엄마가 잘 못 봤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는 엄마가 지켜줄게. 네, 엄마.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15년을 기다려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멀고 먼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정숙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의 깨끗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어요. 당신 집에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 집에?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엄마. 민호가 정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라고요?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한테 말할 게 있어요. 민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 친엄마세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5살 때 헤어졌던 제 친엄마세요. 미쳤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 청소부 할머니가 당신 엄마라고요? 당신 지금 말도 안 돼요. 절대 인정 못해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차라리 이혼해요. 이혼. 이혼.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생각해봐요. 주위엔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청소부세요라고요? 그리고 병원은요? 우리 병원 환자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병원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아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당신 진심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민호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망요? 나는 현실적인 것뿐이에요. 현실적이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 민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정도로 속물인 줄 몰랐어요. 속물? 내가 속물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혼해요. 어차피 우리 사이도 별로였잖아요. 그래요. 이혼합시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놔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차릴 때 우리 집에서 5억을 보탰잖아요. 기억하죠? 기억해요. 그거 다 돌려받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출도 있었습니다.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제 줄 거예요? 아내가 다그쳤습니다. 민호의 사정을 알고 있던 그녀는 기고만장했습니다. 한 달 줄게요. 못 갚으면 병원 지분 넘기세요. 아내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마? 민호가 놀라 정숙을 봤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돈 있어. 내가 주마. 아니에요. 엄마, 어떻게 엄마 돈을...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확장하고 싶다고 했지. 그것도 도와줄게. 엄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황당한 표정으로 정숙을 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또 허세예요? 100억. 민호야, 100억이면 가능하겠지?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땅을 팔아서 100억이 있어요. 5억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정숙이 핸드폰을 꺼내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100억 2천만 원.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내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네, 5억 드릴게요. 그러니 조용히 이혼해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순간 계산을 했습니다. 무려 100억이었어요. 100억의 지원을 받고 민호가 병원을 확장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아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아내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혼 안 할래요.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모시겠어요. 아내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차갑게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민호가 행복하지 않을 사람과는 같이 살 필요 없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혼해라. 네, 엄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안 돼요.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 엄마 잘 모실게요. 잘할게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봤어요. 오늘 병원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노인을 때리고 모욕했어요. 그것도 내 어머니를.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여보. 내일 변호사 선임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민호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가요. 2부 자리 봐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주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숙과 민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0억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지요. 안방이었습니다. 민호가 이불을 깔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야. 민호야. 엄마가 거실에서. 엄마.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잖아요. 제발 편하게 주무세요. 그래. 그럼아. 정숙이 이불에 누웠습니다. 민호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야. 꿈 같아요. 민호야. 저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양부모님은 계시지만 진짜 부모는 없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살아계셨고 저를 찾고 계셨어요. 민호야. 고마워요. 엄마, 저를 잊지 않아줘서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숙이 민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3년 만의 밤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같은 집에서 잠드는 밤이요.
민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벅차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혼자 버텨온 엄마. 청소부로 살면서도 당당하게 살아온 엄마.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평생.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호를 찾았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응. 근데 민호야, 내가 왜? 엄마 아침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김, 계란말이, 된장국. 앉으세요, 엄마. 정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국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간단하게만 했어요. 아니야. 고마워.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밥을 먹는 이 순간을.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봅시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5억은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 그만해요. 민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당신 눈빛 봤어요. 100억이라는 말 들었을 때 당신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 미래의 가능성을 사랑했던 거죠.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민호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식사 마치시면 병원에 같이 가요. 직원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이었습니다. 민호와 정숙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 저분은. 다들 모여주세요.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민호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식으로 소개드립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십니다. 순간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그 일 덕분에 제가 어머니를 찾았네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제가 40년 만에 찾은 친어머니십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살 때 강에 빠져 기억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 갔고 양부모님을 만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적처럼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자주 병원에 오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직원들이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청소하던 할머니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어머니신데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민호, 정숙, 그리고 민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쪽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혼 조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설립 시 처가에서 지원한 5억 원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내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위자료는요? 위자료는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아내분의 행동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폭행, 목격자도 다수 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5억을 받고 조용히 이혼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소송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시죠? 민호 측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민호도 사인을 했습니다. 정숙이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5억이 아내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선언했습니다.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민호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사세요. 아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호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련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민호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민호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정숙은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엄마, 너도 나중에 재혼할 수 있잖아. 그때 불편하면 어떻게 해? 엄마. 엄마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40년 만에 은퇴였습니다. 민호는 매일 저녁 정숙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숙은 민호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행복하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달 후였습니다. 민호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소개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양부모님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야지. 정숙이 긴장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양부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호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민호야, 양어머니가 일어나 민호를 안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어머니. 민호가 정숙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양어머니가 정숙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정숙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하셨어요.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민호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양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민호와 양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했어요. 정말 착했어요. 양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봤을 때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민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만 기억나요. 민호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려왔어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민호 덕분에 행복했으니까요. 양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두 명의 어머니, 두 명의 아버지, 모두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민호야,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으니 이제 성묘를 가야 하지 않겠니? 성묘요? 내 친아버지 말이다.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분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그럼 민호랑 같이 가자. 양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 친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랐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숙과 민호는 파주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양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강태수 지묘. 정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꿇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데려왔어. 우리 민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3년 만이야. 33년 만에 민호를 찾았어. 민호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여보, 민호가 의사가 됐어. 훌륭한 의사가 됐어. 정숙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어. 당신 말대로 큰 사람이 됐어. 아버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를 하늘에서 지켜봐 주셨죠? 감사합니다. 민호가 절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 됐어. 행복해.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개월 후 병원 확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병원 근처에 5층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숙이 웃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평생 돈 쓸 일이 없었어. 이제라도 쓰게 해줘. 엄마, 그래도. 너를 위해 쓰는 게
엄마는 제일 행복해. 민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33년의 빈 세월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병원이 완공되었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강민호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라는 큰 간판이 걸렸어요. 개업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 지역 주민들, 의사 동료들, 정숙도 참석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었어요. 민호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엄마가 이런 옷 입으니까 어색하네. 아니에요. 정말 잘 어울려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부모님도 왔습니다. 민호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3명의 부모가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친어머니, 오른쪽에 양부모.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웃고 있었어요. 양부모님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민호의 양부모, 정숙, 그리고 민호가 함께 앉았습니다. 건배. 4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숙이 양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덕분에 오히려 저희가 행복했답니다. 양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민호가 저희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더 많았죠. 민호는 참 착하고 바른 아이였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아닌가요? 양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죠. 감사합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3년을 혼자였던 정숙에게도 이제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정숙의 집. 엄마, 잠깐 나갔다 올까요? 민호가 정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산책이요. 날씨 좋잖아요. 30분쯤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짜잔.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양부모님, 병원 직원들, 정숙과 함께 청소 일을 했던 동료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어머! 정숙이 놀랐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75개의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민호야. 소원 빌고 초 불어요. 정숙이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민호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세요. 눈을 떴습니다. 후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숙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숙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민호만 남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무 행복해. 정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33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나도요, 엄마. 평생 꿈꿨어요. 진짜 엄마를 만나는 걸.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네, 엄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소중했습니다. 2년이 흘러 2027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77세가 되었고 민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크게 번창했어요. 병원은 늘 환자들로 북적거렸고 직원들도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의사도 3명 더 고용했어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관리 잘하세요. 민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요즘 정숙은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과 잘 통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그럼요. 나이가 나이니까. 저도 그랬어요. 청소 일하느라 무릎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할머니도 청소 일을 하셨어요. 네. 30년 넘게요. 환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죠. 땅을 샀는데 값이 올랐어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환자들은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민호는 정숙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함께 갈 곳이 있어요. 어디? 비밀이에요. 민호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민호야. 여기. 네. 그때 그곳이에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33년 전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저를 잃으셨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맞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잖아요. 민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기적 같은 일이지. 정숙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원망하지 않으세요? 세월을, 운명을. 아니야. 원망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났는데.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잘 키워준 양부모님이 계셨잖아. 난 그걸로 충분해. 엄마. 민호야,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강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33년 전 이별했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33년을 기다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그 강물 위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채널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